그래서 이 키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앞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새로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여기서 키를 잡고 위치시키고 이렇게 블러킹 해가지고 브렉다운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플라인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요것도 중요하단 말이지. 이제 그래프 에디터? 그래서 애니메이터를 하면은 굉장히 많이 요거를 사실 애니메이터 하면은 요것만 끼고 살게 되거든 사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고 왜 이 모양이고 여기 어떤 모양, 그러니까 어떤 모양은 이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왜 이 모양인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지 알게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익숙해지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건데 어 아니 뭐 모르겠다. 그냥 겸사겸사 그래서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싫으냐. 쇼에서 그리드 안 보이게 하고 잠깐만 윈도우에서 타임 슬라이더는 놔두고 헬프라인 빼고 UI 엘리멘트에서 쉘프도 빼고 이거는 너네는 안 해도 돼. 툴박스 빼고 그냥 조금이라도 크게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전반적으로 잠깐만 계속 할게. 그래서 새로 하기 전보다는 좀 원래 요거를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키의 그 간격이나 높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그래프 에디터에서 조절을 해가지고 무거운 거나 이제 가벼운 거를 무거운 공이랑 볼링 공이랑 탁구공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그래프 에디터를 좀 이해하고 이 타이밍 감을 조금 더 이제 가질 수 있게 해보려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랬잖아. 다 응용이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모든 이 공튀기기의 원리는 거의 모든 움직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거가 어떻게 이제 변형이 되어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 그래서 걷기 같은 것도 이번 학기 아마 올해는 막 특별한 걷기는 안 하고 아마 3학년 때 할 건데 걷기도 일반 걷기를 이번 학기 할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요렇게 걷는 거를 먼저 만들고 모든 걷기는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한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거거든. 근데 아주 특별한 걷기 막 진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돼? 가벼운 애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걷는다고 치면은 가벼운 애는 어떻게 돼? 오늘 할 원리가 그건데 가벼운 애는 어떻게 돼? 몸이 올라갈 때 무거운 애부터 먼저 하자. 무거운 애는 어떻게 돼? 걸을 때 무거운 사람은 내려갈 때 빨라. 빨리 쿵 하고 그다음에 근데 무거운 사람이 좀 더 느리게 걷겠지. 왜 느리게 걸어? 몸이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일반적인 걷기는 일단 너네 2D는 해봤고 3D는 배우겠지만 그냥 다 비슷한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걷는 거고 무거운 걷기는 여기를 조절해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오는 시간이랑 내려가는 시간이랑 같이 했다면은 무거운 걷기는 올라오는 시간을 훨씬 더 느리게 가고 내려오는 시간을 빠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쿵 이렇게 해서 쿵. 가벼운 사람은 어떻게 돼? 가벼운 사람은 무거운 사람보다 몸을 들어 올리는데 힘이 좀 덜 들지. 그리고 공중에 채공하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고 가볍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사람은 4분 좀
그래서 이 타이밍을 기본적인 거는 다 이렇게 하고 타이밍을 다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슬픈 걷기는 여기 이렇게 걷고 있는 거에 여기에 있는 이 척추를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렇게 숙이고 더 천천히 걷게 하고 발을 잘 안 보일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발을 조금 질질 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놓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 튀기기도 무거운 거를 아직 0부터 처음부터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를 이제 이 지금 고무공 튀긴 거를 이제 복붙을 해가지고 기본은 요거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서 좀 이제 커스터마이즈 애저스먼트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해보자. 그 전반적으로 보니까 공이 좀 너무 살짝 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는데 내가 여기를 처음에 11로 했으니까 이 높이를 너네도 11로 했겠지? 그래서 내 전반적으로 다 좀 낮더라고. 그래서 조금만 올리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그래프 에디터를 조절을 하는 건데 여기서 15로 올리려면은 10 요거를 잡고 파란 거 잡고 올리려면은 여기 트랜슬레이트 Y를 클릭하고 11을 15로 엔터를 치면 올라가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거를 잡고 이쪽으로 쭉 이렇게 올려주는 방법도 있지. 그래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너네도 해봐. 그래서 그리고 세이브 에즈 하고 꼭 선택을 하면은 내가 손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마야나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손으로 쓱 올린 거니까 15 정수에 닿기는 정말 확률상 낮잖아.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이 값이 15.101이라는 게 여기도 나오고 저기 채널 박스에 트랜슬레이트 Y도 나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가기 귀찮으니까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야. 선택하고 15.101을 15로 하고 엔터 쳐주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저번에 이제 처음에 11부터 해서 딱 정수나 소수점 한 자릿수 정도까지 해가지고 딱 일단 기본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점점 내려가는 거는 크게 막 여기서는 11만큼 내려가고 10만큼 내려가고 9만큼 내려가고 이런 거를 안 했잖아. 그냥 적당히 요렇게 올려가지고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 키들이 중요한데 이 키들은 왜 들어가 있니? 키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그래프 모양을 잡기 위한 거야. 그잖아? 그잖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키가 중요하지. 키가 중요한데 중요한 어쨌든 연동되어서 중요한 거는 그래프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지. 이 트랜슬레이트 Y가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이 여기 101부터 107까지는 살짝만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간격은 다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딱 트랜슬레이트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컨트롤러를 하나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는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것들을 다 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트랑 로테이트만 뜨거든. 왜냐면은 이 공을 만들 리거가 뭔지 알지? 그래서 이 공에다가 컨트롤러를 붙인 이 사람이, 너는 아마 이 컨트롤러에서는 이동이랑 회전만 쓸 거고 스케일이나 그 비지빌리티는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없애줄, 그러니까 좀 쓰기 깔끔하게, 어차피 안 쓰는 거 있어봤자 필요 없으니까 빼놓은 거야.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비지빌리티 있구나. 스케일러만 없고, 여기에 보면은 요걸 선택하면은 여기에 키가 들어갈 수 있는 항목들이 저기에 있는 7개고, 그 7개가 다 뜨는데 여기서 트랜슬레이트 Y에만 내가 집중을 해야 되잖아. 사실 이 파란 거는 나머지는 전부 다 0 아니면 1에서 평평하거든. 안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도. 트랜슬레이트 Y만 높이를 이렇게 키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 켠 상태로 하면은 좀 불편하잖아.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선택하고 트랜슬레이트 Y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하게 아이졸레이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최대한 요거를 잘 예쁘게 만들어줘. 그리고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올라갈 때의 이 그래프 모양과 내려올 때의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야 된다. 알겠지? 내려오고 올라갈 때의 그래프 모양은 달라, 당연히. 근데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거야. 그거를 꼭 유의하고, 내려간 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고 유의하고 하고,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이 그래프가 이 딱 천천히 슬로우인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속도가 빨라지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빵 치고 다시 점점 느려지고, 요거를 해주고, 요 높이도 잘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똑같아야 되고 아래 내려올 때 똑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올라가도 상관없어. 얘랑 살짝 달라도. 근데 얘랑 얘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피벗이라고 하나, 이거를 베지어 핸들 뭐 그러는데 뭔지 몰라.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가지고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검사를 할 때 뭐 내가 다 모두의 그래프를 본 거는 아니라서 그냥 쓱 보고 넘어갔는데, 한 명 유씨의 그래프가 좀 이상했거든.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 저번 주에 이게 그래프 모양이 다르잖아. 위에는 어때? 다 이 베지어 핸들이 이 점선이 아니고 실선이고, 한쪽을 잡고 움직이면은 다른 쪽이 같이 움직여. 기본은 이거야. 마야 그래프의 기본은 요거야. 그 마치 펜툴 쓰는 것처럼. 근데 내가 저번에 여기만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대로라면 요렇게,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거 저번 주에 한 건데, 이게 이 핸들이 실선이 아니고 점선이고, 이 다른 것들은 한쪽을 움직이면은 다른 쪽도 같이, 다른 쪽이 이제 반대편으로 연동되어서 움직이는데 반해 얘는 한쪽으로 점선이고, 한쪽으로 움직이면 다른 쪽이 안 움직이거든. 이게 쪼개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한 거는, 원래는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이론에서 내가 설명했듯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해야 되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기본 그 오토 스팬 레거시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 있는 구조라서 일부러 이거를 깨줄 필요가 있었고, 이거를 근데 한쪽을 들면은 연동되어서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더라도 반대편이는 더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각기 어떤 경우에만 한해 가지고 이거를 쪼개면, 요거를 누르면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양은 요거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생겼는데, 이 옆에 보면은 이렇게 V자로 된 아이콘이 버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은 모드인데 요거를 하면은 한쪽 핸들을 움직이면은 반대편이 연동돼서 반대편으로 가니까, 근데 요거를 누르고 이 점을 누르고 이 키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이 V자 요거를 클릭해 주면 요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핸들이 연동되어서 움직이지 않고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지, 요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했었는데 저희 가운데 앉은 누씨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려가지고 애들이 뾰족뾰족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 돼야 될 때 슬로우 인 슬로우 아웃이 안 되는 거지. 여기가 이렇게 뾰족해 버리면 안 되잖아. 그거를 이제 이해하고, 여기는 이 점선이 되면 안 되고 여기 기본인 요 핸들 모양이 돼야 되고, 여기가 뾰족하게 내가 이거를 이 V자로 브레이크 탄젠트 이거를 이거 해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올린 이유는 이 그래프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고, 요거를 고무공이라고 하고, 일단 파일 세브 신 에즈 해서 0405 하고, 나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미안해. 나 이렇게 했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내가 너네한테 요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를 했잖아, 파일을 저장할 때. 나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내가 이제 필요할 때는 05 언더바 러버볼 이런 식으로, 기본은 요건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를 추가로 넣어놓기는 해. 가끔 가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여기서 5, 6, 7, 8, 90만 쓰는데, 가끔 가다 요 정도 해놓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짓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블러킹 또는 스플라인 이렇게를 가끔 쓰거든. 그러면은 막 파일이 막 60개씩 있고 막 이럴 때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그니까 얘기했잖아, 스텝 모드, 그래프가 계단인 모드, 딱딱딱딱 움직이는 그 모드이고, 언제부터 이게 풀어지는지 요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해. 그래서 너네도 필요하면은, 이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너네 스스로 알아보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잠깐만.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나는 05 언더바 러버볼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고무공을 한 거구나 정도는 이제 표시가 되지. 그리고 또 세이브 신 에즈를 해서 이거 러버볼은 지우고 6번으로 가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볼링공을 하고 뭐 이렇게 식으로 하면 돼. 여기서 공을 하나만 더 불러오자. 더 불러올 건데 파일 레퍼런스는 하진 않을 거고 임포트를 할 거야. 임포트를 눌러. 파일 임포트를 누르면 이제 프로젝트 폴더를 우리가 지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 여기로 가는데 프로젝트 그 볼 바운싱 처음에 저번 주에 만들었던 여기 가서 블루 멀티메이트 볼 리그를 하나 더 선택하고 임포트를 해. 그러면 공 리깅이 하나 더 들어오거든. 이런 거는 그냥 지금 공 리깅이 들어왔는데 이 노란 게 지금 원래 있던 그 고무공이랑 겹쳤는데 고무공 살짝 치우고, 얘는 그렇게 키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선택하고 안에 있는 키 다 지워줘도 돼. 딜리트하고.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은 키 복사랑 붙여넣기를 할 거야. 지금 여기에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 고무공의 컨트롤러들의 키를 이렇게 생긴 키를 넣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잠깐만, 왜 안 움직이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는 키를, 이거 고무공을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키를 활용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있는 키 값을 카피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어. 카피 페이스트를.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도 그냥 내가 저번주에 가르쳐준 것처럼 파란 거 선택하고 100일에 커서를 대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100일에 커서를 대고 Shift를 누르고 마우스 왼클릭하고 쭉 범위를 키가 들어있는 타임라인에 요거를 다 선택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파란 거에 똑같은 컨트롤러를 잡고 100일 프레임으로 가서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를 해도 돼.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여기에 있는 키가 카피가 돼가지고 움직이겠지? 다시 하면 일단 얘의 키를 지우고, 임포트부터 다시 이거 되지? 그래, 잠깐만. 러버볼 다시 열었어. 6번 열어도 되겠다. 다시 해보면 요렇게 공이 요렇게 있잖아? 이렇게 튀기고 있잖아? 그치? 여기서 이 노란색 컨트롤러 있지? 그러니까 이 공을 하나 더 불러오면 지금 이 노란색 컨트롤러가 트랜슬레이트 XYZ, 로테이트 XYZ 다 000000이기 때문에 딱 겹치는데, 이거를 선택하고 여기에 있는 키를 그냥 다 지워. 얘는 키가 없어도 되니까. 얘는 그냥 튀기는 공을 이동시키는 애야. 위치만 잡아주는 애라서 노란 거를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공이 들어올 자리를 새로운 공을 여기다 불러올 건데, 파일 임포트 블루 멀티메이트 볼 리그를, 그러니까 데스크탑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열었던 이 공 있잖아, 공 리깅 내가 너네한테 준 거, 요거를 선택하고 임포트를 해. 임포트는 알지? 불러오기. 임포트를 콕 누르면 여기서 얘가 이게 공이 새로 왔단 말이야. 들어와. 또 똑같은 공이.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여기 그런데 얘한테는 키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들어오니까 타임라인이 앞에 1로 갔는데 이거는 필요 없고 그냥 여기서 인포트라니까 왜 이게 바뀌지? 여기를 1을 다시 101로 바꿔. 모든 애니메이션은 100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0일부터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 보라색만 이제 움직인단 말이지. 어떻게 키 카피 복사 카피 페이스트를 일단 기본적인 거는 바로 옆에서 띄고 있으니까 선택을 하고 이 파란 컨트롤을 선택하고 그러면 여기 타임라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쭉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 여기 타임라인에 100일 맨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키를 다 복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범위로 지정을 해야 돼. 타임라인에서 100일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근데 요것만 하나만 하면 이제 그냥 움직이면 이렇게만 움직이기 때문에 100일에다가 마우스 커서 여기를 선택을 하고 시프트를 누르고 누르고 손가락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왼클릭을 누르고 쭉 드래그를 해가지고 내가 복사를 하고 있는 키의 범위를 다 잡아.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하면은 세 번째에 페이가 있고 옆에 페이스트 커넥트는 나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무시하고 페이스트를 클릭해주면은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된 거야. 컨트롤 C만 된 거지. 잠깐만 미안. 미안. 컨트롤 Z에 이거를 시프트 해서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카피 먼저 해야 돼. 카피 두 번째에 카피를 눌러.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C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어디다가 복붙해야 돼? 여기에 있는 얘의 파란색 요 컨트롤러에 붙여넣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파란색 컨트롤러를 잡고 여기는 보면은 채널 박스가 이제 깨끗해. 빨간색도 아니고 아무 키도 안 들어갔으니까 파란색 컨트롤러 잡고 101 프레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를 클릭을 하면 내가 아까 카피를 했던 키 값이 여기에 복붙이 돼. 그리고 또 뭐야?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한 거는 이 파란 거랑 이 고무공에서 위아래에 있는 이 연두색만 했기 때문에 요것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위에 있는 연두색 요 위 스쿼시 컨트롤러를 보면 또 여기에 키들이 쫙 있는데 똑같이 101에다가 커서를 두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를 해서 마우스 우클릭 카피 101로 가서 위에 거 잡고 101 프레임에서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 아래 것도 잡고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서 쭉 해서 카피 101 프레임으로 다시 가서 얘의 아래 스쿼시 컨트롤러를 잡고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를 하면 이런 식으로 똑같이 스트레치랑 스쿼시가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치? 미리가 했으니까 된 걸로 알고 갈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거는 키를 통째로 빼내가지고 다시 붙여넣는 방법이 있어.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은 우리가 컨트롤러 키를 몇 개를 복사했어? 3개밖에 안 했단 말이야, 컨트롤러를. 근데 이제 복잡한 사람 캐릭터에는 되게 많은 그
컨트롤러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달리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치면 달리고 있는 애를 옆에 놓고 골반 복부 타고 가슴 복부 타고 머리 복부 타고 손가락이 이제 여기만 해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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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뭐 15개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복붙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워킹 사이클 같은 거를 만든단 말이야. 이게 3D는 걷기를 한 번만 만들면 그거를 재활용해서 쓰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애니메이션 씬에서 얘가 걸어야 돼. 그러면은 그 걷고 있는 애를 임포트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하나하나 복붙을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애님 파일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까지 알려줄게. 이렇게 선택하고 얘의 키를 지우자. 아니다. 그냥 놔두자. 그냥 한 거. 이거는 무거운 공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를 더해서 가벼운 공으로 쓸게. 요 노란색 요거 잡고 무거운 공은 옆으로 살짝 요렇게 놔두고 다시 한번 임포트를 또 하자. 파일 임포트 콩 누르고 그러면 아까 블루 멀티메이트 리그를 하나 했잖아. 요거를 선택하고 임포트를 콩 눌러줘. 그러면 공이 또 하나 나오잖아. 근데 이게 왜 타임라인이 여기가 이게 임포트로 하면 바뀌나? 난 십몇 년 했는데 이건 몰랐네. 이게 다시 타임라인이 100일이 아니라 1프레임으로 갔거든? 여기 시작 프레임을 1이 아니라 100일로 다시 바꾸자. 근데 보통은 임포트는 거의 안 쓰고 레퍼런스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몰랐나? 언제 마야 버전 몇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그랬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키를 한 번에 여기에다가 복붙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복붙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100일로 가서 어떻게 하냐면 요 노란 거를 클릭을 해보자. 노란 거. 그러니까 리깅에는 이제 순서가 존재를 한다? 근데 페어런트는 알잖아. 페어런트 같이 그 순서가 존재를 해. 그 구조. 예를 들어서 이게 8이라고 치자. 대충 할게. 이렇게 쳤을 때 이 손목에 있는 컨트롤러는 여기 있는 조인트는 어디에 페어런트가 되어 있을까? 팔꿈치에 페어런트가 되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에 있는 조인트도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실제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면 손목이랑 손가락 뼈 관절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손가락들은 이 첫 번째 마디는 두 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는 두 번째 마디에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마디는 세 번째 마디에 종속이 되어 있고 손가락들은 손목은 팔꿈치는 어때? 여기를 들면 어깨를 이렇게 들면은 같이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뼈나 컨트롤러들은 뭐 같은 레벨에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네 작년에 리깅 뼈 구조도 설명을 했잖아. 모든 뼈들은 다 그렇게 해서 페어런트 돼서 다 골반 뼈로 모인단 말이지. 3D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 공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보면은 이 컨트롤러를 만져보면 노란색을 선택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이게 모든 컨트롤러가 다 선택된다? 왜냐면은 이게 제일 위에 있는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스펠링 나도 틀릴 것 같은데? 맞았어. 그래서 계층, 계층이야. 체계, 계급, 조직 이런 것들이 이제 뜨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상위 개념, 그 중간, 뭐 하위,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 하이라키라고 하는데, 윈도우에 가가지고 아웃라이너를 한번 클릭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웃라이너가 뭐냐면은 이 마야 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리스트업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여기에 뭐가 있고 어떤 걸 이렇게 여기서 클릭을 하면 선택도 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있고 선택을 하거나 계층 구조 하이라키를 볼 때 아웃라이너를 많이 보는데, 노란 거를 한번 여기 이 우리가 한 고무공에 노란 요 월드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볼 플레이스먼트 컨트롤, 요거를 선택을 하고 아웃라이너에 가가지고 F를 한번 눌러보자. 아웃라이너의 위에 커서를 대고 그냥 F 한번 눌러봐. 아웃라이너 그 탭을 선택해. 미리가 선택하면 넘어갈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맞아. 됐어. 어. 이렇게 보면 이 리깅들은 다 알 필요는 없고 대충 어떤 식으로만 되어 있는지 보면 되는데,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요 연두색을 선택을 하고 이 아웃라이너에다가 위에다 커서를 놓고 F를 눌러보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숨겨졌던 그 여기 앞에 아웃라인을 보면은 앞에 플러스 버튼이 있단 말이야. 플러스 버튼은 이거 밑에 다른 계층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고, 없는 거는 그냥 이게 단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P 실린더 이 땅으로 만든 거는 그냥 폴리곤 땅만 하나 했기 때문에 없잖아. 안에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 자식들이 없으니까. 근데 볼 리깅은 단순해 보여도 이게 되게 많어. 그래서 이렇게 볼 리그를 보고 가장 위에를 보면은 지오는 뭐야? 지오메트리, 폴리곤 덩어리, 공 덩어리가 여기 있는 거고, CTRL 컨트롤러.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컨트롤러들이 이 그룹 안에 있다는 거야. 그 밑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게 볼 플레이스먼트 컨트롤이 있어. 그치? 이게 노란 거야. 이름을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볼 무브 컨트롤이 우리가 썼던,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볼 무브 컨트롤을 해보면 파란 거가 요거거든. 볼 무브 컨트롤이 파란 거를 선택해 보면은 이 안에 있는 남색이랑 연두색 것들은 같이 빛나지만 노란 거는 같이 빛나지 않아. 왜냐면은 이 얘를 선택한 게 아니라 이거를 선택해서 이거의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 이해가 가지? 그래서 이거 안에는 디폼, 탑 컨트롤러, 바텀은 이제 발음은 그 위에 있는 스쿼시 스트레치 고 컨트롤러라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구조야. 리깅이라는 거는 조인트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야, 이거 볼 리그를 선택을 하면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구조들도 같이 선택이 된단 말이지. 그 자식들로 볼 리그와 그 아래 이것과 연결된 아래 계층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들이나 키가 들어간 것들을 거기 키 값을 빼내줘.
그러면은 이제 이 애님 파일이라는 건데 그거를 그 키 값을 따로 파일로 빼내. 이거 할 거야. 그리고 거기를 보면 이 계층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계층마다 1단계에 있는 키, 2단계에 있는 키 이런 것들이 쫙 있고,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다른 볼 리그 있지. 그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임포트를 하면 그대로 들어와.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하나 복사해서 하나 붙여넣기 하고 하나 복사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이 리깅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만 맨 위에 있는 거 하나만 선택해서 이거 밑에 있는 거 다 빼내. 그리고 이걸 그리고 다 가져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개념만 알고 어떻게 하냐? 이 공의 가장 상위 컨트롤러는 요거이기는 하지만 요거를 해도 돼. 사실 이 위에 있는 요 그룹들은 별 볼일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맨 위에 있는 볼 리그 요거 있지, 요거를 선택을 해도 돼. 꼭 컨트롤러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볼 리그를 선택을 하고 뭔가 하나만 더 하자. 너네 컴퓨터에 이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에 가가지고 세팅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라는 거를 켜보자. 요게 뭐냐면은 플러그인이라는 건데 윈도우의 세팅 프리퍼런스 플러그인 매니저인데 보면은 이거 이거 내가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뭐가 되게 많고 어떤 거는 체크되어 있고 어떤 거는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DLC 같은 그런 개념?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그 플러그인이라는 게 있어. 플러그인이 뭐야? 그러니까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텍스처를 넣어야 되는데 마야의 기본 마야에서 기본적으로는 이 투명한 거를 만들 수가 없어. 투명한 재질을 넣을 수가 없고 마야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 불투명한 것만 컬러만 넣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투명한 거를 넣으려면 어떻게 돼? 투명한 걸 넣을 수 있는 부가적인 그 기능을 마야에다가 붙이면 되거든. 그게 플러그인이잖아? 아니?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야에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있고 이거를 사람들이 쓰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오토데스크가 보면서 요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요런 기능을 추가적으로 써 편하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기능들이 또 많어. 이것들이 이제 마야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플러그인 매니저들인데, 근데 이거를 다 키워버리면 어떻게 돼? 마야를 키우면은 마야가 이제 구동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프로그램이 너무 무거워져. 막 그래가지고 나는 색연필이 5색깔밖에 안 필요한데 130개를 들고 학교에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마야 오토데스크는 우리가 이거를 안에 넣어놓기는 했는데 일단은 꺼놓게. 근데 너가 만약에 이 기능이 필요하면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이거를 키고 써 라는 뜻이야. 그래서 거의 몰라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너네가 할 거는 나중에 아놀드 쓸 때 M2A랑 지금 쓸 애니 임포트 익스포트만 켜놓으면 돼. 나도 다른 건 아예 몰라. 그래서 여기 위에 가보면 5번째에 anim import export.mll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loaded auto load가 켜져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안 켜져 있으면은 요거를 두 개를 다 키자. 그러면은 이게 애니 키 값을 밖으로 저장을 하는 그 기능이 활성화가 돼. 이거가 켜져 있지 않으면 못해. 그래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이렇게 알겠지? 요거 다섯 번째에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요거를 둘 다 체크를 해줘. 그 다음에 플러그인 매니저 그냥 끄고 재부팅을 하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재시작을 마야를 재시작을 하면 좋긴 한데 안 해도 돼. 그래서 볼 리그 이 공 리깅의 가장 상위 계층을 잡고 요거를 선택하고 파일 익스포트가 있다? 임포트 밑에 근데 익스포트 올 하면 안 되고 익스포트 셀렉션의 옵션 박스를 클릭해 줘. 그러면 이렇게 익스포트가 뭐야? 여기 익스포트는 수출하자잖아. 그래서 마야 안에 있는 어떤 거를 밖으로 빼낸다는 뜻이야. 그래서 폴리곤도 빼낼 수 있고 모두 빼낼 수 있고 모두 빼낼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애니메이션 키 값을 밖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파일 타입이 아마 FBX 익스포트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되어 있을 텐데 요거를 코 클릭을 하면은 맨 밑에 애님 익스포트라고 되어 있어. 맨 밑에. 그래서 아까 플러그인 매니저를 만약에 안 켰잖아? 그러면 여기에 애니머 익스포트 옵션이 없어. 요거를 애님 익스포트를 클릭을 하고 조금 밑에 가보면 나머지는 건들지 말고 여기에 하이라키가 있어.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 한 중간쯤에 하이라키 그리고 기본 선택은 셀렉티드로 되어 있거든. 요거를 빌로우로 바꿔줘. 셀렉티드는 뭐야? 셀렉티드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의 키만 빼내라는 거고, 빌로우가 뭐야? 영어 뜻이? 아래라는 뜻이란 말이야. 빌로우는 내가 선택한 이 거의 아래에 있는 모든 그 하이라키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빼줘.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리그 요 큰 그룹을 잡았잖아. 여기서 만약에 셀렉티드를 클릭을 하고 빼면은 요거에 있는 키만 빠져. 아무것도 안 빠지게 저장이 안 되겠지. 왜냐면 여기엔 키가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빌로우를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모든 컨트롤러에 있는 키 값들이 다 저장이 돼. 요거까지만 하고 쉽게. 나중에는 요것만 알면 되고, 나중에는 요 타임 레인지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요거는 뭐 100일부터 172까지에 있는 키들을 빼줘. 요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구간만 뺄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은 다 하면 되니까 그냥 올로 바꾸고, 익스포트 셀렉션을 콕 누르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바탕화면에다 그냥 러버볼 아무거나, 이름은 아무거나 러버발. 그래서 면은 아까 이 옵션을 애님 익스포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파일스 오브 타입이 애님 익스포트로 이제 뜰 거야. 그거를 하고 익스포트 셀렉션을 콕 해주면 바탕화면을 가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애님 파일이라고 해서 러버볼이라는 애님 파일이 생겨 있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마야에서
이 공 튀기는데 필요한 키값만 따로 뺀 파일이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할 거는 다른 공의 그 상위 하이라키를 잡고 임포트를 하면 옆에 이게 내가 빼놓은 그 키값들이 다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야? 이거는 요거잖아. 세 번째 있는 볼 리그. 이게 블루 멀티메이트 볼 리그가 이름이 앞에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는 이제 임포트를 하면서 이게 네임이 이게 같이 들어온 건데 뒤에만 보면은 볼 리그가 이게 가장 상위 하이라키란 말이야. 요거에 여기에서 볼 리그 요거를 잡고 맨 위에 있는 요거를 선택을 하고 파일 임포트를 콕 눌러. 그리고 바탕화면으로 가서 아까 저장한 러버볼 애님 요거 있잖아. 요거를 임포트를 하면은 거짓말같이 믿을 수 없게 이렇게 얘가 애니메이션이 아래 것까지 다 임포트가 돼.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제 하기에 편하고